개발구역 지정. 자, 요걸 또 정리를 하면 탁 하는데,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자, 원래가 이제 개발 계획을 먼저 짜고, 그죠? 개발 계획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개발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을 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구역의 지정을 객관식 문제에서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구역의 지정권자, 아까 문제에 지문 하나 나왔잖아요. 원칙으로 누가 지정하고? 시, 도지사, 50만 넘는 대도시시장이.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시도 대도시에 걸쳤대요. 그러면 어떻게 지정할까요?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누가 지정할지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사유가 있을 때. 그러죠? 국가가 사업 실시해야 되겠다.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장이 요청한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지정에 제한 들어올 때, 시도지사 협의 안 돼서 박 터질 때, 천재지변 난리 났을 때.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미리 짜서,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계획은 누가 짠다고요? 그럼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면적 330만 넘어가면 주거업무, 위락교육 모든 기능 다 해결되도록 자족도시가 되도록. 그 다음에 이제 겁나 중요한 게 개발계획 짤 때 전부 무슨 방식으로 하면, 자, 동이 얻어야 되죠. 구역의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총수 나오나요? 자, 총수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총수 안 나오면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다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가다가 이렇게, 아유,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동의 얻어야 돼요. 무슨 계획 짤 때? 환지계획 나왔나요? 아직 등장도 안 했죠? 뭘 짤 때? 개발계획. 무슨 방식으로 할 때? 그럼요. 이때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한다. 동의 안 받는 거 알죠? 동의 안 받아도 이거 짤 수 있어, 이 방식을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안 하니까. 이때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개발법은 다 포함이요. 개발법은 다 포함. 어제 어디 놀러 갔다니라고. 어제 놀러 안 간 사람들은 대답을 깔끔하게 잘하고, 어디 놀러 갔다가 빨간 옷에 청바지 입고 바닷가로 갔다 온 사람, 어랑리 가가지고 뭐 조개찜 먹고 이러면 이제 거시기 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찜 못 먹는다는. 자, 그래서 개발 계획을 짤 때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자, 그 다음에 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절차에 있겠죠, 절차. 자, 기초조사. 자, 이때는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국토법처럼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현황이 어떤지, 건축물이 현황이 어떤지,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해야 될 땅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 측량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기초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건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국토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할 때 조사 측량을 의무적 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개발구역은 지정 조사 측량을 할 수 있다라고 돼요. 그러면 객관식에서는 공법 통틀어서 기초조사는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국토법 주로 나와요. 국토법.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이제 모의고사 내고 이상한 짓 할 때 여기서 이제 조사처 실전에는 이거 지정 절차 가지고 실전에서 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많은 법이 전체 절차를 물어봐도 모자랄 판에 이거 구역 지정하는 미시적 절차를 한 문제 써먹어버리면 6문제밖에 못 내잖아요. 개발법 양이 얼마 많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연습용이고, 그래서 기초조사,
측량을 할 수 있다. 법조문 참 희한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조사 측량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할 때 법대로 하면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 욕하면 하고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100만이 안 되면 공람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100만 넘어가면 공청회까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쳐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 이런 절차를 기본 레파토리거든요. 해서 구역 지정하면 그 동네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개발구역 지정할 때 우리 면적 있죠, 면적. 그러면 도시지역이냐? 아니, 달라지거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은 얼마 이상? 10,000 이상. 상업지역은? 10,000. 공업지역? 30,000.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00. 도시지역 바깥은? 그러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하면 얼마 이상? 300,000.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자, 이 동네는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취락지구하고 이런 데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구역을 주정권자가 야, 네가 해 라고 시행자를 정한단 말이에요. 시행자를 이렇게. 그 시행자가 지정됐을 때 걔가 뭘 만들으라고? 실시계획이란 걸 만들어요. 이거 만들어서 뭘 받으라고? 인가? 누구한테 가서? 시정권자라고 들어봤죠? 그거 뭐 어떤 사태인지 알죠? 시도지사 하려다가 옆 사람이 제가 시정권자 이렇게 아, 얼른 갈아타서니 다행이지. 개발구역의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받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레파토리가 몇 가지 이렇게 뼈다구는 잡고 가야 되거든. 사실은요. 사업은 몇 가지 방식이 있다고. 수용 및 사용 방식이 있고 돌려주는 환지 방식, 섞어서 하는 혼용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앞부분 이게. 그리고 이 부분을 쥐었다 놨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게 개발구역 한번 볼게요. 서울시, 광역 제외한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구역 지정할 수 있죠. 대도시 시장. 자연녹지를 지정할 때 3만 이상? 얼마 이상? 만.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사소한 거라도 기억을 해야 문제 푸는데 도움되지. 암기 안 되고 문제 풀 것이다. 그것은 아니에요. 반복을 많이, 진짜 반복을, 진짜 잠 안 자고 막 하고. 어제 집에 가서 12시까지 복습했나요? 어제 배운 거? 누가 글 올렸던데 어제 공법 특강 저 밴드에 저 복습하고 자느라고 죽을 뻔했다고. 죽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까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절대 공부해서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보험에서 전화해서 100억 받게 해줄게요. 공부만 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안 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깔끔하게 면적 얼마 이상? 만. 답 쉽단 말이에요. 자, 이제 3번 질문. 계획관리지역에 개발구역 지정할 때에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짤 수 있다. 그런가요? 자,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죠. 몇 가지쯤 되는지 혹시 뭐 너대 6가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 서너 대 6가지 뭐 이래가지고 서너 대 6가지 뭐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 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을 하면 땅 투기 들어가서 사업 곤란해진다. 먼저 묶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국가 균형 발전하려고 지정하는 것하고 전체 면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땅이 100분의 30 이하인 곳.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을 공모를 할 때. 그런 것이 이제 떠올라, 그러니까 반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런 지문이 떠오르면, 그렇지.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니까 야가 많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대충 긴가, 민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답은 물론 쉬워서 다행인데. 그래서 도시 외지역이니까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 있다. 그럴 때는 나중에 개발계획 짜더라도 몇 년 내에 짜야 된다고. 안 짜면 다음날 실효되잖아. 실효. 몇 년? 그러지 2년. 330만 넘어가면 5년. 그리고 개발계획 짰더라도 또 실시계획인가 3년.
그러죠?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허투루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자, 요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짜잖아요. 그러죠?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이면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자,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개발 계획 짤 때 요 동의 얻어야 개발 계획 짤 수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동의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왜 그런지 알죠? 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예정지 토지 면적의 3분의 2 동의 얻어야 개발 계획 짤까? 환지를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환지를 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요, 도시개발조합이 환지 처분을 잘못했다. 땅 주인은 그 조합이 환지 처분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고쳐달라고 민사소송을 할 것 같아요? 행정심판 제기할 것 같아요? 조합이다, 조합. 조합은 개인들이요, 땅 주인들. 그 조합이 사업 잘못했다. 그러면 이건 조합원들 민사 분쟁으로 해결해야 돼? 행정심판으로 해결해야 돼? 민사로 가야 돼? 행정으로 가야 돼요? 행정심판 제기 대상이 돼요. 누구 찾아가서 심판 제기해야 돼요? 그놈을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서. 그러니까 환지처분 잘못하면 이게 행정처분으로 돼버린다니까. 조합이라는 것은 개발구역 안에 땅 주인들이 만든 사조직이잖아요. 그게 행정기관이 아니어도 이것은 민사 분쟁으로 가면 언제 구제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행정심판 사건으로 보내는 거예요. 행정심판 제기하면 일정 기일 내에 반드시 결론 내려주라고 제척기간이 있거든. 민사 분쟁은 1심 가고 2심 가고 3심 가고 죽어버릴 때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판 봐봤기엔 또 몇 년 걸리고. 그러니까 행정심판 사건으로 보내버려. 그러니까 환지처분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는 환지처분을 특정에게 유불리하게 안 하니까 동의 안 받고도 개발계획 짤 수 있다. 잘 알아놔야 돼요. 군수가 요청할 때 주민 전문가 의견 들어야 한다. 이건 뭔 얘기냐면, 자, 아까 기초조사를 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듣고 협의심의 거쳐 구역 지정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아까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데 말단 시군구청장은 지정해요, 못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못하니까 지정해달라고 뭐 한대요? 요청을 누구 찾아가서. 그래, 이게 지금 혼자 말하듯이 대답을 하는 사람이나 기억이 잘 나고 어찌 잘 되지. 코, 입 꽉 담고 계속 듣기만 하고 아무 반응이 없고, 아유, 절대 안 돼. 이 중개사 시험 아무나 툭툭툭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좀 극성스럽게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해요. 극성스럽게 공부한 사람이. 소극적으로 하는 게 막 대답도 하고 메모하고 막 복습하고 막 예습하고 막 학원에 미리 오고 막 일을 막 하고 막 모의고사 막 다 풀고 이렇게 해야 합격해요. 뭐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17만 명 중에 16,000명 합격한다. 그럼 겨우 10명 중에 1명 합격하는 거라니까. 그래 생각하면 이게 15,000명이다? 엄청 많은 것 같죠? 응시한 사람에 비하면 10분의 1이다니까. 9명 떨어져. 뜰뜰뜰뜰뜰뜰뜰뜰 합. 뜰뜰뜰뜰뜰뜰뜰 합. 이렇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9명 두두둑. 나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시군구청장은 지정을 못하니까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고? 누구한테 가서? 지정권자에 그러면 안 된다니까. 좀 이 그림을 좀.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요청을 시도지사한테 할 때 야네들이 기초조사하고 주민 전문가 의견을 다 듣고 요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서류를 갖춰 들어가면 요청 들어오면 야네들이 관련 부처하고 협의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오늘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처음이에요. 어제 한 적도 없고 평소에 한 적 없는데 여러분 어디서 들었어요? 아니, 시군구에서 요청한단 말은 여러 번 했지만, 내가 아는데 어떤 얘기 했는지. 요청할 때 시군구는 야가 미리 기초조사를 다 하고 주민 전문가 의견까지 다 들어서 서류를 첨부해서 요청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한다니까요. 어제도 얘기 안 했는데. 그럼요. 그 다음에 야한테 가서 제안하는 거 있죠, 제안. 이 제안할 때 이 제안권자는 또 지들이 또 조사 측량을 다 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조사 다 해서 제안서 올립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주민 전문가 의견 다 듣고 또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장운수구청장을 이렇게 풀어내잖아요. 군수가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주민 전문가 의견 다 듣고 서류 첨부해서 올라가야 돼요. 조사 측량